네. 네, 스마트 브레인 Q로 여러분 뇌 영양 많이 공급 좀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류종훈 기자와 함께 우리도 이 류종훈 기자로 캐릭터 만들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너 어디서 본 듯한 캐릭터야. 네, 친숙해요 굉장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류종훈입니다. 예,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길 가다 사람들 좀 알아보죠. 아니, 아직 못 아이. 알아보죠. 네. 제가 뭐 아직 두 분만큼 인지도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류종훈 기자. 하지만 또 컨텐츠만큼은 아주 그러니까. 성숙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미국 일단은 시장?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다우존스가 이번에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14거래일째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드디어. 네, 좋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35,282.72포인트로 전일 대비 0.67% 떨어졌고요. 나스닥도 이제 14,050.11포인트로 0.5% 떨어졌습니다. 예. S&P 500 같은 경우는 4,537.41포인트로 전일 대비 0.64%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전날 연준이 이제 그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네. 또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그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2.4로 나왔죠. 네, 예, 2%대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높게 네, 나왔습니다. 우리보다 뭐 거의 2배 높아요. 성장률이. 네. 그리고 어제 또 밤에 ECB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를 0.25% 올렸거든요. 올리면서 추가로는 이제 동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네, 라가르드 총재가 좀 약간 아사모사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아마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벌써 9차례 연속으로 올린 거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되게 중요한 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 세제 개편안의 이제 내용을 제가 주요 내용을 하나 정리한 게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어떤 거죠? 결혼 자금에 네, 일단 어제 내용 중에서 제일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는 내년부터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결혼 자금으로 양가에서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를 받더라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는 거고요. 이 증여세가 지금까지는 공제 기준이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받는 것까지는 이제 그 세금이 공제가 됐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혼인 신고 전후 2년 동안 1억 원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과세 대상에서 빼주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총 1억 5천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중견기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가업을 승계해 줄 때도 저율 과세인 10% 구간을 기존의 60억 원에서 이제 최대 300억 원으로 확대를 하고 또 연부 연납을 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중견기업들에 대한 또 가업 승계라든지 이런 또 투자 활성화라든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좀 그런 거를 독려를 하기 위한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자녀 결혼할 때 이게 왜 3억 원까지 내줘야 되느냐, 얼마나 원래 기존에는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 할 텐데, 네. 아시겠지만 5천만 원까지는 지금까지는 세금이 안 냈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네, 1억 원을 더 내서 1억 원을 더 줘서 1억 5천을 지금 증여를 해주게 되면은 현재 97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 이 양가에서 각각 다 받게 되면 1,9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저 세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있어요? 저렇게 하고 세금 안 내면은 네. 날라옵니다. 네, 그래요? 국세청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나가거든요. 뭐 전셋집을 마련을 해준다고 해요. 네네. 그럴 때 뭐 부모님이 뭐 한 1억 5천 아유, 이렇게 그거 돼요? 그 세무조사 받으면 다 나중에 그 과태료 뭐예요? 그 과세를 더 내야 돼요. 예, 더 내고. 예. 그런 거 걸리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그래서 은행에서도 다 차용증을 쓴 거를 다 첨부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게 없이는 아니 근데 대출이 안 되기 저것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자산이 적절히 있는 분들은 그런데 고액자산가들은 정기적으로 부인한테 생활비 계속 준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부부간 증여 피하는 방법 뭐 이런 것 네. 뭐 100만 조씩 나오는다. 예를 들어 생활비 이렇게 주는 거요? 그것도 증여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 이제 다른 증여가 있을 경우에 그거가 나중에 증여로 풀이될 만한 의심 거래로 본단 말이야. 세무조사 받으면. 네. 그래요? 정프로님 같은 셀럽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애들 결혼할 때 돈을 왜 줘? 여기 냉정해. 지들이 결혼하는데. 근데 이제 좀 많이들 이번에 그
발표가 있고 나서 Q&A를 항상 하거든요. Q&A를 할 때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이혼을 하고 재혼하는 커플들이 요즘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이혼하고 재혼. 네. 이렇게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그럼 이 1억 원에 대한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초혼일 때는 증여받고 네. 재혼일 때 또 받으면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재혼은 안 될 것 같은데? 땡 틀렸습니다. 재혼도 돼요? 재혼도 됩니다. 그럼 한 7혼쯤 하면 어떻게 돼? 7혼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어요. 계속 할 때마다? 네. 네, 근데 계속 그거를 국세청이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겠죠. 네. 야, 저희 근데 저분이 저기 썼네. 레드 3년 생활비 다 안 쓰고 모아서 투자하면 증여된대요. 네? 자기가 SY한테 1,000만 원씩 줘. 네. 근데 생활비로 500만 원 쓰고 500만 원 모아가지고 투자해. 그럼 증여래요. 그 쓰면 괜찮고. 그걸 뭐 학자금 쓰고 뭐 마트 가서 다 쓰고 그러면 나중에 증명하겠지. 우리 또 생활 카드로 코스트라고. 요즘 많이 하니까 네. 그래요. 국세청에서도 되게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증여세 죄송합니다. 공제 대상도 현금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 주식, 이번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자산까지 다 포함이 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자산이 다 증여 대상이 된다고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결혼을 할 때 주택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구입을 한다든지 뭐 전세를 할 때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공제도 강화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을 할 때만 이제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 공제가 됐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6억 원 이하, 이제 1억이 더 커지면서 6억 원 이하의 주택도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 한도도 지금 현재는 1,80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완화를 위한 자녀 장려금도 좀 확대가 되는데요. 지급 대상을 지금은 연봉 4천만 원 미만 이제 근로자만 대상인데 내년부터는 7천만 원 미만 이제 근로자까지 다 지급 대상이 되고요. 지급액도 자녀 한 명당 80만 원을 지금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또 산후조리원에 대한 뭐 좀 차별이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이제 본인이라든지 와이프가 산후조리원 들어갔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내년부터는 네. 급여랑 상관없이 모든 연봉이 10억이든 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공제 한도는 지금이랑 똑같은 200만 예. 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또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도 좀 강화가 되는데 표를 다시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증여세 연부 연합이 이제 지금은 5년인데 20년으로 연장이 되고요. 그 세율 같은 경우에도 아까 60억 원이었던 한도가 이제 300억 원까지 10% 세율을 적용을 받으면서 이제 증여를 할 수 있게 그 되고요. 연부연납이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내가 나눠낸다는 나눠내는 거죠. 할부로. 예, 예, 예. 그죠, 할부 같은 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됩니다. 20년 동안 나눠낼 수 있으니까 처음에 막 부담들이 좀 많이 줄어들 수는 있다. 이제 네. 그래 저거 낸다고 뭐 팔아야 된다는 소동을 벌이잖아요. 그쵸. 예. 예. 뭐 대기업들이 또 그런 거 대기업들 같은 많았고. 경우도 뭐 예를 들면 그 네네네네. 지분 받았는데 저거 60% 낼래니까 그쵸. 예? 그러면 이제 그 소유권 잊어버리고 뭐 이러니까 이제 가업승계 안 되고 뭐 그런다는 거잖아요.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다시 또 뭐 배당으로 갚고 막 이런 복잡한 게 많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좀 약간 쉽게 해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럼 300억 원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얼마를 내냐고 봤을 예. 때 현재는 53억 원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10% 세율로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29억 원으로 약간 절반 정도로 지금 줄게 됩니다. 가업 승계 시. 네. 아, 그 그죠.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서입니다. 네. 그건 이제 그렇게 특례가 있는 거죠. 네네. 예. 내년부터 이제 원래대로 적용되는 하면 그거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내지. 네네. 예. 그리고 이제 K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도 있었는데요. 이제 세액 공제율이 이제 뭐 TV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K 컨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재는 지금 3%에서 10% 정도 해주는데 내년에는 15에서 30%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고요. 예. 또 K 컨텐츠에 대한 공제율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3%, 지금 현재 중견기업 7%, 중소가 10%입니다. 예. 이게 거의 뭐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예. 좀 투자를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K 컨텐츠에 대한 공제율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아마 해외에 있는 그런 자본들도 끌어올 수도 있을 거고 지금은 CJ라든지 몇몇 기업에 지금 한해에 있는 그런 대기업 자본을 좀 끌어오면은 뭐 BTS라든지 아니면 K 드라마 이런 게 네. 좀 더 많이 커질 거라고 지금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K 컨텐츠는 뭐 꼭 K 드라마, K 팝만 있는 건 아니죠. K 금융 컨텐츠도 있죠. 아, 그렇죠. 아주 좋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게 네. 원 없는데.
또 이제 뭐 최근에 리쇼어링을 위한 이제 정부가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사업장을 옮겨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라든지 법인세에 대한 감면을 현재 7년에서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네. 좀 늘려주기로 아, 했습니다. 그런 건 좀 해줘야지 진짜. 그렇지. 우리나라 안으로 공장이나 사업체 갖고 다시 들어오면 네. 그때는 이제 소득세나 뭐 이런 것들 좀 더 오래 면제를 해준다 이거죠. 네, 네, 우리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냥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 안 들어온다니까 그런 거 그렇죠. 해줘도. 근데 미국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이거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IRA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되게 불만이 많았는데 네, 네, 정부도 이제는 좀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우리도 안 거죠. 들어오는데 뭐 테슬라 보고 오라, 새만금만 오라 그럴 수가 있나. 우리도 막 해야지. 그렇죠. 많이 들어와야죠. 네. 네, 이렇게 근데 좀 이번에 세제 편을 보면은 복지 차원의 항목들이 조금 많아졌는데 세수가 좀 줄거든요. 이게 그렇겠죠. 자료 하나 띄워주시면은 네. 세수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총 4,719억 원이 지금 줄게 됩니다. 5년 동안 4,700억이요? 네, 그거 뭐 크게 주는 것 같지 않은데? 네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네. 한 0.01% 정도 되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네, 세수가 한 400조 정도 거둬질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뭐 1년에 400조 세수 주는 거야. 뭐 네, 예, 이게 뭐 징수만 잘해도 커버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혜택을 주고 나면은 또 그 소득이 아니라 그 소비가 늘면서 또 다른 또 그 세금이 느는 효과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걱정하는 것만큼 그런 큰 세수 감소는 없을 거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야당에서는 네, 다음 뉴스. 저거 말로 네. 추경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추경.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는 어제 좀 있었는데 네. 확실한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하나 헤드라인 띄워주십시오. 삼성전자 반도체랑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제 상반기에만 15조 원의 적자를 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뉴스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세로 이제 전환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에 따르면은 어제 실적 발표 이제 했거든요. 2분기에 이제 반도체 부문의 매출액이 14조 7,300억, 영업 손실이 4조 3,600억이었습니다. 작년 2분기랑 비교를 하면 매출이 48%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는데 작년 2분기 때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가 9조 9,800억 원의 이익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엔 적자를 전환을 했고 상반기 누적으로 따져보면은 DS 사업부 전체가 8조 9,4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어우. 냈습니다. 하이닉스도 네, 안 좋았는데요. 하이닉스는 2분기에 2조 8,82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상반기에만 총 6조 2,844억 원의 지금 적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적자를 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PC 등 이제 IT 수요 회복세가 지연이 되면서 반도체 한파가 길어진 게 가장 큰 영향이 있었고요. 역시나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수요차가 줄어든 게 이게 재고가 쌓이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또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또 평균 판매 단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네. 이제 근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서 반응은 어제 사실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2분기 때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세에 들어간다. 이미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1분기 때보다 2분기에 이제 각각 삼성전자가 2,200억 원, 하이닉스가 5,200억 원 가량의 적자 규모를 줄인 거예요. 네. 1분기 때 더 컸거든요. 네. 또 이제 최근에 AI가 되게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하반기 때 더 커질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 AI 서버에 탑재되는 HBM3 가격 자체가 높아지고 네. 있고 또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최근에 감산을 했었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5월 달부터는 재고가 점점 피크아웃을 하면서 이제 연말쯤에는 재고 자체가 정상화 수순으로 네. 줄어들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권가 쪽에서는 그 연말까지는 그래도 기다려야지 흑자 전환이 있을 것 같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4분기 때 좀 날 것 같고요. 이때는 4분기에는 아마 4조 7천억 원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근데 연내 흑자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3분기 때 이제 2조 1,687억 원 그리고 4분기 때 1조 631억 원의 지금 손실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 아마 내년 돼야 이제 플러스 네. 전환이군요.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튼 뭐 그래도 바닥을 지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가 어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데. 아, 그 뭐 다른 이유가 또 있는 네, 모양이군요. 수급 영향이지 수급 않을까요? 영향이에요. 네. 여튼 네. 어제 엄청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네.
네, 마지막 뉴스는 이제 IPO 시장이 요즘 다시 좀 뜨거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한번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목 헤드라인은 2023년 이제 SK 에코플랜트,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뭐 파도 등 IPO 시장에 이제 대어들이 몰려온다라는 건데요. 뭐 최근에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파두라고 하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 이제 공모주 청약을 시작을 했거든요. 일반 공모 청약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까지 하거든요. 예. 근데 24일부터 25일까지 수요 예측을 해보니까 상장 공모가가 이제 희망 범위의 최상단인 31,000원으로 정해졌고요. 어우. 공모 규모 자체가 이제 1,937억 5천만 원으로 됐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4,898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1억 원이 넘는 대여가 증시에 입성하는 게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WCP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10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국내 팹리스 기업 중에서 최초 이제 또 유니콘 스타트업이고 프리 IPO 때 1조 원 이야기가 많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은 걸로 지금 그렇군요.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기존에는 1,000대 1 정도 예상을 했는데 300대 1 정도로 지금 나와가지고 기대 예상보다는 조금 낮다고는 보는 것도 있고요. 지금 요즘 증시도 안 좋은데 이 정도면 대박이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파도를 시작으로 지금 이제 중대형 IPO 일정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여기 띄워져 있거든요. 띄워져 있는 보면 SK 에코플랜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SGI 서울보증보험,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그 시가총액 예상이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대 4조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 에코플랜트는 최대 5조 원까지 시총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조 단위의 지금 대여들이거든요. 야, 저거 다 합치면 한 20조, 20조? 30조 되네요, 그죠? 네, 지금 제일 상단으로 하면. 네, 지금 최소가 1조 정도 보잖아요. 올 상반기 때 있었던 최대어가 기가비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5,500억 원이었거든요. 상반기에는 다 작은 회사 위주로 됐죠. 대부분 다 코스닥 시장이었는데 하반기 때는 이제 코스피로 지금 이렇게 몰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IPO 시장에서 이 세 군데에서 가장 높은 지금 시총이 지금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소 3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3조. 네. 더군다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배터리 소재 중에서 되게 중요한 건 전구체인데요. 전구체 양산 업체인데 올해에만 1,200포인트가 올랐던 이제 에코프로의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예, 에코프로 계열사가 이제 3개에서 4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몸값이 최대 뭐 4조 원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에코프로 밑에 있는 회사 자회사인 거죠? 네, 에코프로는 지주사니까. 지주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의 기업 가치는 그러면 조금 뭐 영향을 받나요? 네, 뭐 제가 오늘은 시총을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기존에 이제 80조 정도였으니까 이번에 이게 또 추가가 되면은 뭐 주가가 지금 유지가 된다면은 뭐 90조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아니, 시총 그룹 전체. 그룹 올라갈 전체, 수는 예.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에코프로란 회사에 예전에 LG화학에서 뭐 엔솔 빠지면서 원래 이렇게 지주사 희석 문제가 나오죠, 원래는. 네.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그 좀 부분은 근데 좀 되게 예상이 어려운 게 기존에 지주사 희석이 원래는 선반영이 됐었거든요. 네. LG화학 때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알려졌던 내용인데 작년부터 알려졌던 내용인데도 올해 주가가 1,200%까지 올랐으니까 주가는 LG엔솔에 LG화학에 통했던 게 여기는 안 통했지. 네, 쉽게 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저도 지금 이번에 태어나 처음으로 그 공모주 청약 해봤어요. 네. 뭐를? CG트로닉스? 응? CG트로닉스인가? 응.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뭐 청약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 주 뭐 이렇게 받을 걸? 몇 주 아시네. 받았어? 그리고 저는 응. 이제 뭐 몰라갖고 이제 있는 돈 다 해갖고 이제 2천을 때려 박았어요. 응. 몇 주 나왔어? 균등분할 한 주. 응. 그다음에 비례 뭐죠? 있죠. 비례배정 네. 한 주. 2주 받으셨습니까? 2주 받았어. 아니 글쎄 그거는 만약에 그 시장을 좋게 보잖아. 네. 그렇게 해서 발품 팔아봐야 네. 물론 계속 하면 돼. 근데 그래도 공모주 펀드를 하는 게 나아. 그래요. 근데 공모주 펀드에는 더 많이 받거든. 그래요. 자기 네. 공모주 펀드를 수수료 주고 하는 게 낫다니까. 해놓고- 자기 바쁜데 언제 그거 가서 하겠어. 아니 뭐 이게 모바일로 하니까 뭐 어렵진 않았는데 모바일로 모바일을 못 하니까.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한 30주 나오나 이제 아니지 무슨 소리야. 30주면 대박 나게. 너무 하시더라.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네. 내가 공모주 펀드 좋은 거 소개시켜줄까? 수익이 좋은 거? 뭔데요? 아니 뭐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 예. 야, 나중에 그래서- 저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예. 결국 그래서 5만 원어치 산 건데 이거 뭐 아니 근데 그걸 1년 내내 해봐. 그러면 괜찮다니까. 그런가요? 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대어들이 하반기에 상장을 줄줄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모주 시장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장 상황에 따라 많이 또 좌우가 될 텐데 네. 지켜보도록 하죠.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